좋은 아침입니다. 6월 28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. 신지급 여력 제도죠. 그 킥스라는 자본 규제에 대해서 금융에서 완충 기간을 둔다라고 해서 보험사가 좀 한숨을 돌렸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 왕따 법으로 금지하고 다중이용업소 비상금 막으면 징역형에 처한다.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기사로 말씀드렸죠. 그 이제 대출금리도 비교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녀 계좌 개설 굉장히 불편하죠. 사실 실제 은행에서도 이걸로 굉장히 그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로 앞으로 결제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언급됐던 종목형 ELS, 너무 이제 그 발행이 급증되다 보니까 투자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험 관련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RBC 제도라는 것이 있죠. 뭐 최근에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권고 명령을 받고 요번에 또 문제가 한번 됐었었는데 지급여력 비율이 100% 이하로 떨어져서 문제가 됐었고 자본 확충한다라고 이제 그 뭐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제출했는데 지키지 못해가지고 요번에 또 문제가 한번 됐었었는데 무튼 이 지급여력이 그제 새로운 이제 국제계 규제 IFRS 17이죠. 이거에 맞춰서 같이 합쳐진 게 이제 신지급 여력 제도라는 킥스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너무 당연히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맞는 제도이긴 한데 근데 갑자기 도입하게 되다 보면 되레 건전성의 역설, 즉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할 것이다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제 이러한 그 회의 방침이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험사가 좀 한숨을 놓을 것 같고요.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보험사가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소비자를 확보하고 뭐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장성 보험 위주의 이제 상품 경쟁이 치열되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뭐 부작용으로 초래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요번에 이제 바뀌는 제도, 어저께 뭐 2, 3인실 입원료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, 또 뭐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직장 내 왕따가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이 세 자릿수로 바뀝니다. 그리고 이 세 자릿수로 바뀌게 되면 뭐 2억 1천만 건의 번호가 또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기존 차량 소유자도 1회 한해서는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라고 합니다. 가끔 이런 경우 있죠. 내 번호판 재수없다고 하는 경우라든가 나는 번호판 잘못 받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. 이런 분들 요번에 바꾸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중환자실, 응급실 급여화된 부분 어저께 좀 언급을 했었고요.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에서 비상구 이제 막으면요. 하반기부터는요. 시설 관계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니다.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고 업소가 화재 났을 때요. 업주 과실이 없어도 이제는 그 피해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방화나 원인이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도 영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뭐 보험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박물관, 미술관 이제는 이제 소득공제 됩니다. 과거에는 우리
뭐 도서 구입 비용이라든가 공연 관람비만 했었는데 이것이 좀 확대됩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 되고,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확대됩니다. 강화되죠. 그리고 청약 가점, 이거 솔직히 계산하기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? 사실 이게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라고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한번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? 직장 내 괴롭힘, 모호한 법규 중에 혼란할 수 있다. 여기 보시면 팀장님이 실수한 직원에게 너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다니냐? 진짜 너 월급 아깝다.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건 괴롭힘 맞고, 상사가 냉면 사발에 술 섞여서만, 이건 뭐 당연히 이런 거는 괴롭힘 맞겠죠. 그런데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 요구인데 계속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. 계속 보완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괴롭힘은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이것도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. 마라톤을 좋아하는 상사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2회 참여시켜라. 그렇죠. 이런 거 되게 불편하죠. 진짜 젊은 사람들은 엄청 불편하는 겁니다. 뭐 사실 좋은 취지긴 한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 그래도 상대방이 불편하면 사실 그거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없는 거죠.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데, 뭐 등산 가자라든가 이런 얘기들, 예, 뭐 강요하는 게 아니죠. 같이 가자라고 해서 싫으면 싫은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, 이거를 강요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카톡 씹냐, 뭐 일 못한 일하지 마라, 이런 거 다 갑질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법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누가 신고하냐 보니까 이제 동료, 가족, 노조도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구묘 2.0 미만 지진도 이제 정보 공개되고요. 그리고 뭐 아동수당, 그리고 소자본 1인, 원래 여행사 창업하려면 1억 이상 자본금 있어야 되고 뭐 사무실 써야 되는데 이게 1,500만 원 이하로 낮아지고요. 1,500만 원으로 낮아지고,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보험 설계사 정보조회, 다음 달부터 보험 설계사의 등록 정보, 계약 유지율, 뭐 이런 거 이클린 서비스에서 이제 공개된다라는 건 뭐 아마 익히 들으셨을 거고요. 소득공제 부분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영월 보험 고성서 드론 비행 시험장이 이제 시범 운행 된다고 합니다. 참 늦어요, 그죠? 너무 늦습니다. 이 드론 비행은 이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. 왜냐하면 여기에 뭐 그 영상 장비를 달아가 충분히 촬영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,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보안의 문제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전용 비행 시험장이 들어서서 다양한 시범이라든가 안정성 검증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게 됩니다. 드론 산업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채용 청탁 과태료 3천만 원, 뭐 이런 것들, 네, 뭐 요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뭐 몇 가지 더 국내 경제 이슈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20개 기업 오라고 얘기했죠. 무슨 얘기할지 이제 지금 참 걱정입니다. 지금 불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고, 또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 또 중간에 꼈죠. 뭐 화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데, 뭐 중국 쪽에서는 같이 손잡고 써달라고 하는 거고, 미국 쪽에서는 또 이걸 반대할 것이고, 또 어떻게 대처할지 참 어려운 입장에 이제 처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규제가 바뀌면서 대출금리를 이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소비자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, 경쟁을 유발하게 하고, 경쟁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좋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낮은 금리로. 일단 핀다가 1일부터 대출 비교 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핀다에 이제 접속해 가지고 확정 조건 확인하고 버튼 누르고, 뭐 당연히
그 조건 확인한 다음에 금융사 선택하고 인증서 선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불러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대출 조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도 신용조회 뭐 점수 이런 거 절대 하락 없고요. 그 다음에 4대보험 직장인이고 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이 현재 가능하고요. 지속적으로 이제 뭐 토스나 핀셋 마이뱅크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좋은 서비스로 진행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종목형 ELS, 뭐 지수형, 결국은 지수형 ELS의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턴을 한 거죠. 종목형은. 근데 종목형이 갑자기 많이 발행되고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조심해라라고 이제 투자 주의를 내린 겁니다.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고객분들이 뭐 ELS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ELS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고 또 창구에 가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확정적인 상품처럼 굉장히 안전한 상품으로서 세일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충분히 현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형 ELS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뭐 SK텔레콤, 삼성전자, 한국전력 기초자산 편입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그때도 이쪽이 뜰 수밖에 없었던 게 뭐 굉장히 이제 거의 바닥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우리가 6개월마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로그인 베리어에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하지만 이제 늘 그렇듯이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에 또 좋은 내용들이죠. 일단 수협에서 적금 출시했는데 이 적금이 좋다 보니까 어머님들 애들 데리고 막 갔었거든요.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1일에 10명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창구 인원들이 많이 줄고 창구 수도 주는 건 다 아실 겁니다. 이거에 이제 불편함을 느낀 건데 결국은 이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우리 은행 가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 있죠. 꼭 신분증 갖고 가야 되느냐.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환전을 하러 가면 다 그 환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환전했거든요. 그 KB 하나은행 가서 환전을 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율 우대 100%를 다 받습니다. 100%까지 환율 우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일단 창구에서 돈으로 받아야 되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. 조금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신구가 조화된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체인식을 한 번만 해놓게 되면 신분증 안 들고 가도 되고요. 뭐 지문이나 홍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. 이건 굉장히 편리하죠. 우리가 신분증 이제 들고 다닐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뭐 그러면 영화에서도 이런 거 뭐 나오죠. 좀 험악한 얘기지만 뭐 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홍채를 뺀다거나 이런 일도 뭐 발생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로 간단하게 뭐 조회 이런 거 가능하게 했었는데 인증 절차 때문에 이제 뭐 결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앞으로 이런 것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 옆에도 그 지금 AI 스피커가 있거든요. 그 이 스피커로 저는 뭐 불도 켜고 끄고 공기청정도 확인하고 뭐 스위치도 켜고 끄고 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. 특히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은 이제 뭐 그 전체 소멸등이죠. 그런 등이 없기 때문에 나갈 때 좀 불편한데 이런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음악도 틀어달라고 하고 정보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된다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자,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.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보정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